안녕하세요. 원희보이스의 원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심이 궁금해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나요? 분명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상대가 두꺼운 유리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겨진 떨림이나 아무 일 없어 라는 무미건조한 대답 속에 파묻힌 한숨을 읽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면 날카로운 질문이나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은 밖에서 억지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오직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침묵의 환대입니다.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대화 도중 정적이 흐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내 이야기를 쏟아붓곤 하죠. 하지만 상대가 속마음을 꺼내려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 놓일 자리입니다. 상대가 말을 멈췄을 때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눈을 부드럽게 맞추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3초, 5초의 침묵이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내 서툰 진심을 기다려줄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왜를 버리고 어떻게를 심으세요. 우리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을 때 습관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때로 치조처럼 느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만들죠. 진심을 끌어내고 싶다면 질문의 방향을 살짝 틀어보세요. 왜 화가 났어? 대신 그 상황에서 마음이 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말을 안 해? 대신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왜는 과거와 원인을 캐묻지만 어떻게와 무엇은 현재와 감정과 상태를 살핍니다.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사람은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나를 먼저 투명하게 드러내기. 상대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나의 작은 허물을 먼저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의 호혜성이라 부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약한 소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이런 상황에선 좀 겁이 나더라. 이 짧은 고백이 상대에게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선물합니다. 나의 진심이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상대의 깊은 곳에 고여있던 속마음이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함께 찾아주세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이게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서운함인지 분간하지 못해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감정의 번역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속상했겠네라는 상투적인 말보다는 상대의 표정과 숨소리를 살피며 구체적인 감정의 단어를 제안해 보세요.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허탈했던 건 아닐까?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이 커서 마음이 무거웠겠네.
만약 당신이 제안한 단어가 틀렸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는 아니 허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무서웠어 라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교정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틀린 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멈추세요. 우리가 대화에서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상대의 고민을 듣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속마음을 꺼내는 이유는 당신의 명쾌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확신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엔 내가 잘못했네. 이런 말들은 상대의 입술을 다시 굳게 닫게 만듭니다. 조언은 상대가 먼저 너라면 어떡하겠어? 라고 묻기 전까지 잠시 주머니 속에 넣어두세요. 지금 필요한 건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귀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한마디가 100가지 해결책보다 더 깊게 상대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비언어적인 신호, 몸의 대화. 속마음은 입술보다 몸에서 먼저 흘러나옵니다. 상대가 말할 때 당신의 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시선은 휴대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진정한 경청은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 쪽으로 상체를 살짝 기울이는 자세,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는 소리, 그리고 슬픈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젖어드는 눈가.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나는 지금 오직 너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라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담는 그릇인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을 활용해 문을 두드리세요. 직설적으로 묻기 어려운 화제라면 가정법이라는 부드러운 우회로를 이용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걸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뭘까? 현실적인 제약이 하나도 없다면 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이 질문들은 상대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욕망과 진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만약에라는 마법의 주문은 경계심이라는 성벽을 가볍게 뛰어넘게 해줍니다. 앵무새화법의 마법. 상대가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리액션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백트래킹이라고 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버거워서 다 놓아버리고 싶어. 이 말에 힘내, 다들 그래라는 위로는 힘이 없습니다. 대신 상대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세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일이 많이 버겁구나. 내 단어가 상대의 입을 통해 다시 들려올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내 말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내 목소리가 메아리 치듯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 상대는 안심하고 더 깊은 속내를 꺼낼 용기를 얻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존중하는 법. 속마음을 꺼내다 보면 분노, 질투, 원망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당황하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착한 내가 참아라며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진심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 누구나 그런 상황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 상대의 격양된 감정은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투명한 진심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어주세요. 대화가 무르익었을 때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퇴사하겠다는 거지? 같은 성급한 마침표는 상대의 생각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대신 쉼표를 찍어주세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지금 내 표정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천천히 더 말해도 돼. 상대방이 스스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그 기다림의 미학이 상대의 무의식 바닥에 있는 핵심적인 진실을 길어 올리는 도르래가 됩니다. 비밀의 공유가 만드는 단단한 매듭. 상대가 큰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보여주었다면 당신도 그에 걸맞는 보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상대의 진심을 소중히 다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를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상대가 괜히 말했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사후 불안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당신의 귀를 거쳐간 그 마음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의 완성입니다. 침묵의 유형을 읽어내는 법.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입을 꾹 다문 상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침묵도 일종의 말입니다. 상대가 왜 침묵하는지 그 유형을 읽어내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숙고의 침묵인지, 상처받기 싫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의 침묵인지, 혹은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의 침묵인지 살피세요. 만약 상대가 방어하고 있다면 기술적인 질문을 멈추고 당신의 따뜻한 눈빛을 먼저 건네야 합니다. 지금은 말하기 힘들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언제든 여기 있을게 라는 기다림의 선언이 굳게 닫힌 빗장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열이 됩니다. 질문의 결을 바꾸는 마지막 열쇠. 상대의 진심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면 사실이 아닌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는 대신 어제의 일이 너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대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뇌에 머물지만 의미는 심장에 머뭅니다. 상대의 인생에서 그 사건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묻는 순간 대화는 표면적인 정보 교환을 넘어 영혼의 떨림을 나누는 공명으로 변합니다. 진심은 가랑비처럼 스며드는 것. 많은 사람이 한 번의 깊은 대화로 상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지만 사람의 마음은 겹겹이 쌓인 퇴적층과 같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이
내일 다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어쩌다 한번 진심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내 진심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기지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 당신의 꾸준한 관심과 안전한 태도가 상대의 일상에 스며들 때 상대는 어느 순간 당신 앞에서 가장 무방비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침묵, 질문, 백트래킹, 감정의 이름 찾기. 하지만 이 모든 기술 위에 군림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진실한 애정입니다. 기교는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진심만이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법은 결국 내가 당신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과 온 마음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낭독문을 덮고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입을 여는 대신 당신의 마음을 먼저 열어두세요. 그 빈 공간으로 상대의 진심이 꽃잎처럼 날아와 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경청이 누군가의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